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봅니다. 17번입니다. 자, 2의 x제곱 플러스 3의 y 플러스 1제곱 이가 14.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y제곱이 5. 이 두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근을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할 때 알파가 베타를 x과 y 값 구하라는 거죠. 연립 방정식을 풀라는 겁니다. 자, 연립 방정식 풀라고 봤더니 일단 보면 얘는 2의 x제곱, 얘는 3의 y제곱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번갈아 나오고 있죠, 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치환하시면 됩니다. 얘를 a로 3의 y제곱을 b로 치환하면 치환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범위라고 했죠. a, b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둘 다. 이해되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자, 앞에는 a고 얘는 3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그제? 3의 3b 요게 13이고 밑에 건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b가 5다 하면 이 연립을 풀면 된다는 거죠. 1차 연립을 먼저 풀어서 a 값 구하고 대입해서 x 값 구하고 y 값 구하고 한다는 거죠. 얘들이 얘도 이 부분을 요 26 그래서 빼면 7b가 이것도 빼니까 21 b는 얼마? 3 b가 3이면 a는 4 b가 3, a는 4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뭐보다 a가 2의 x제곱이 4 2의 x제곱이 4고 3의 y제곱이 3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2, y 값은 1 그게 알파 이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3이다. 이해되지? 지금 지수에 들어있는 x값이 같은 x가 아니거든. 문자가 다르잖아, 그지? 이럴 때는 따로따로 문자를 잡으시면 돼요. 치환을 할 때 꼭 한 문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부득이하게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한다면 식을 두 개만 만들어내면 연립 방식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런 방식. 됐니? 연립 방정식 재현이 뭐 찍기라도 해보면 거기도 나와 있어. 풀이에 나와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푼 거니까. 기억되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형 문제 하나 나오네요. 봅시다. 자, 이 문장형 문제는 매 단원에 다 나오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 a의 x마리,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다. 자, 한 마리를 x시간 동안 배양하면 x시간 후에 얼마가 된다? a의 x제곱 마리가 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배양되는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 이런 세균 10마리를 3시간 동안 배양했더니 얼마가 되었다고? 80마리가 되었을 때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맞니? 그럼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시간을 세워보죠. 자, 한 마리가 x시간 후 a의 x마리가 된대. 맞니? 그러면 자, 한 마리가 3시간 후에는 얼마가 될까?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한 마리가 3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느냐? a의 세제곱이 되지. 맞니? 근데 10마리가 그럼 한 마리당 이만큼이 되니까 10마리가 3시간 후에는 얼마가 된다?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되겠지.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얘, 또 그 다음 한 마리도 얘, 그 다음 한 마리도 얘. a 세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 a 세제곱이 10개 있을 거니까 이번에 앞에다가 10을 곱해야 된다는 거지.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니? 이게 얼마를 같아야 된다? 80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A 세제곱이 8이라는 소리니 A는 얼마다? 자, 얘들이 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이보다 2560마리가 되는 건 몇 시간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지? 10마리를 T시간 후 그냥 X시간이 뭐죠? 10마리를 X시간 동안 배양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A 구했으니까 2의 X제곱 한 마리당 이만큼 나오는데 10마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가 되는? 2560마리 10 곱하기 2의 X제곱이 2560마리가 되는 그때 시간 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256은 2의 거듭제곱이야.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2의 10제곱까지 외워야 된다고 그랬지? 도현아 256은 2의 몇 제곱? 8제곱. 몇 시간 돼? 8시간. 이렇게 배양되는 세균은 세균 10마리를 2560마리가 되게 하려면 몇 시간이 됩니다. 8시간이 지나야 돼. 계산할 수 있겠니? 자, 요거 나온 김에 앞으로 봅니다. 저번에도 한번 내가 강조를 했는데 요거 중요하죠. 자, 1시간 동안 1시간 후에 3배 로 증식하는 세균이 있어. 3시간 후에는 몇 배가 될까? 3 곱하기 3이 아닙니다. 1시간에 3배, 2시간이면 또 이 3배에 다시 3배 3시간이면 3배니까 3의 세제곱입니다. 이거 이해되니?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바꿀게요. 4시간 후에 27 4시간 후에 16배가 되는 세균이 있어요. 1시간 후에는 얼마가 될까? 네. 몇 배? 그렇지. 그럼 어떻게 16에 몇 배? 4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 제곱배가 돼. 이해되니? 이거 4로 나눌 때 16을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4배가 아니라 16의 4분의 1 제곱 2배가 돼. 이거 이해되니? 이거 주의해야 된다. 아니? 지수. 여기까지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수 방정식은 결국 양쪽의 거듭제곱의 값이 똑같을 때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는 등호 같을 때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었을 때 지수끼리 같게 만들고 지수끼리 같게 만들었을 때 밑끼리 같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양변을 통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공통부분을 t로 치환해서 치환한 식의 근을 먼저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x의 근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지? 그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도 개념은 같지만 조금 까다롭다고. 까다로운 저되니 자, 지수 부등식을 봅시다. 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 자, 양변을 하나의 거듭점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지수 부등식 풀려면 지수 부등식도 양변을 밑을 같게 만들면 a의 x제곱이 a의 y제곱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라는 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을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을 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클 때, 작을 때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밑을 통일했더라고 하더라도 양변을 하나의 거듭점으로 만들 수 있어서 밑을 통일했을 때도 왼쪽이 크다고 해서 지수도 왼쪽이 클 수도 있고 오른쪽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같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지수 함수는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지수가 커질수록 전체값이 커질 수도 있고 지수가 커질수록 전체값은 오히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밑을 통일하더라도 밑이 1보다 큰 밑으로 통일했는지 작은 밑으로 통일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밑을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밑이 1보다 큰 밑으로 통일했다면 전체값이 클수록 지수값도 크다고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밑으로 통일했을 때는 전체값이 크면 지수는 오히려 반대값이 크다. 지수는 오히려 더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결국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한 상태에서 치수끼리 비교를 하는데 부등식은 밑을 통일하더라도 밑이 1보다 큰 밑으로 통일됐는지 1보다 더 작은 밑으로 통일됐는지를 따져야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개념이 이해되니? 자, 문제는 이제 양변을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 방정식 함수처럼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기본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83페이지 19번 19번부터 1번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3제곱 23제곱 뭐니? 21제곱이지 2 3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 자, 세 문제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양쪽이 모두 거듭적으로 표현된 지수 부등식이지, 그지? 무엇을 갖게 만들어 본다? 밑. 1밑이 2니까 얘를 2로 만들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은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맞니? 응. 저는 밑을 통일했으니 했는데 부등식이기 때문에 밑을 통일했더라도 밑이 얼마나 통일됐다? 2. 1보다 큰 수로 통일됐으니 증가함수일 거예요. 증가함수라는 말은 이쪽이 더 크려면 지수도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지. 큰 쪽이 지수가 더 커야 된다. 즉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로 지수끼리 비교. 이해되니? 이거 풀어주면 8x가 마이너스 16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봅시다. 이번은 밑이 하나는 0.2, 하나는 25분의 1이네. 그지? 0.2는 분수로 보시면 얼마? 5분의 1.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 얘도 25분의 1은 5분의 1이 제곱이니까 5분의 1로 통일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지? 아니? 예. 그럼 이번에도 밑을 통일했는데 밑이 얼마나 통일됐다? 밑이 얼마? 5분의 1. 1보다 작은 수니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라는 소리는 이쪽이 더 크거나 같으려면 오히려 지수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어느 쪽? 반대쪽이 더 크거나 같아요. 반대쪽. 5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니? 동안아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거도 봅시다. 얘는 밑이 하는 3, 하는 27. 그럼 27을 3으로 고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가 돼. 이제 밑을 통일했는데 밑이 얼마나 통일됐다? 3. 1보다 큰 수로 통일됐으니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큰 쪽이 큰 쪽으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정리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3, 1에 1, 1에 1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차 부등식 풀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가 1인데 크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바꿔봅니다. 이해되니? 2차 부등식 풀자 알겠지? 이해되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밑을 통일하더라도 방정식은 같을 때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밑으로 통일됐는지 작은 밑으로 통일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밑이 얼마든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다. 지수끼리 같으면 밑끼리 같다만 쓰면 되거든. 부등식은 크다 작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밑을 통일하더라도 그 통일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같은 방향 지수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되니?
자, 그다음 또 어떤 유형인지 봅시다. 20번 봅시다. 같은 유형입니다. 패턴은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전부 다 쓰여요. 함수라면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건지, 방정식의 글을 구하라는 건지, 부등식의 구원을 구하라는 건지 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여기 봅니다. 앞에 봅니다. 자, 20번은 이번에 이런 부등식을 풀래. 자, 이 부등식은 이 4x제곱, 2x제곱 있어도 이걸 2로 2의 2x제곱으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듭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그럼 얘도 뭐 해야 된다? 치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바로 치환하면 되지 분리할 게 없으니까.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범위입니다. 이 똑같습니다. 항상. t의 범위, x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지만 t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돼. 2의 거듭적으로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치환하면 얘는 t제곱이 되니까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커갔다라는 2차 부등식이 나오죠.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t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원래 거 대입해서 x의 범위를 다시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2차 부등식 2, 1, 2, 1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 0보다 커 같으니까 사이 범위, 아니 바깥 범위 2분의 1이니까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x가 아니라 t 맞네. 자, 이렇게 나온 이 범위 우리 방정식도 t 값을 먼저 구하고 다시 x 값을 구했잖아, 그지? 근데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치환해서 그 t 값의 범위라든지 값을 구했을 때 그대로 다시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한다? 제한된 t 범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범위끼리 확인한다는, 제한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는 게 바로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우리의 공통 범위는 결국 뭐가 된다? t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여기. 그럼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는 다시 t에 대입하면 첫 번째가 x, 그러니까 t, 2의 x제곱이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아니, 어차피 2의 x제곱은 항상 0보다는 큽니다. 이것만 풀면 되지. 열립이라고. 이해되니? 이쪽은 어차피 모든 실수가 나오거든. 2의 x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밑이 2로 통일했으니 요게 이제 기본적인 지수 분식이에요. 밑이 2로 통일했으니까 0보다 1보다 크지, 그지? 밑이. 그럼 증가함수니까 지수도 부등호반이 그대로다. 두 번째, 남은 t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얘도 밑을 2로 통일했으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해도 지수가 더 크다. 두 개는 합법입니다. 얘 또는 합이. 결국 답은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겠지. 잘 수 있겠니? 공통 범위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겠니?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 자, 부등식이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이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108페이지, 83페이지에 108번, 6번 한번 풀어보자. 83페이지 확인 체크 108번 6번 한번 풀어보자.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봅시다. 21번 다음 페이지. 옆에 신방기. 자, 이 부등식을 풀래. 자, 이 부등식도 우리 앞에서 본 방정식처럼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이 아니라고. 왜? 지수에만 x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도 있다. 미세도 있지, 그지? 맞네. 자, 이럴 때는 미세를 통일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배웁니다.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가 뭐였어? 방정식은 같을 때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세를 통일하더라도 통일만 하면 된다고. 그게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의미가 없었어, 방정식에서는. 근데 부등식은 뭐가 문제다? 미세를 이렇게 x 같은 값으로 통일하더라도 이 x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들어있는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을 통일했더라도 똑같이 x가 되고 이 밑이 얼마인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지. 문제에서 0보다만 크다고 그랬다. 이해되니? 그래서 뭐 해봐야 된다? 나눠서 풀어봐야 된다. 부등식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를 때는 나눠서 해봐야 된다. 이해되니 얘들아? 자, 첫 번째 밑 x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지. 그거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 똑같이 이쪽이 더 커야 돼. 이해돼? 정리하면 2x가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게 해가 아니라 얘는 어떤 가정하에서 밑이 1보다 크다. 즉 밑 x가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나왔잖아, 그치? 둘이 무슨 범위? 공통범위를 구했거든. 1보다 크다와 2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2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이해되니? 그다음 이해되냐? 네. 자, 두 번째는 뭐다? x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데. 밑을 x로 통일했더라도 그 x가 1보다 작은 밑을 가지면 감소함수일 거고, 감소함수일 때는 밑을 통일했을 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x가 2보다 작다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2보다 작다와 얘, 이 가정하에서 부등호가 이렇게 이런 부등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범위를 보여줘요. 얘의 공통범위는 0과 1 사이와 2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0과 1 사이가 됩니다. 오늘. 얘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공통범위끼리는 무슨 범위? 또 공통범위일까? 아닐까? 봐봐봐. 공통범위는 언제가 공통범위냐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하나가 1보다 클 때와 하나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푼 거 아니야. x의 값이 1보다 크면서 동시에 1보다 작을 수도 있나? 안 되지, 그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범위의 마지막 범위는 뭐한다? 합범이라고. 합범. 또는이라고. 또는. 이해돼? 결국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게 된다. 얘는 이해되니? 마지막 합범이다. 어떻게 풀리하겠니? 여러분, 밑과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이 통일되더라도 문자나 식으로 통일돼 버리면 그 통일된 밑이 부등식은 그 통일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 근데 식이나 문자로 통일돼 버리면 그 식이나 문자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더니 기본 문제에서 거기 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지수 부등식들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들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부등식을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21번도 봅시다.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 3루트 3이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런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자, 앞에 봅니다. 앞에 보세요, 제발.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연결된 부등식이잖아, 그지? 이런 부등식을 뭐라고,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도현아? 연립부등식입니다. 맞습니다.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연립으로 말 그대로 붙어있는 두 개. A가 B보다 작다와 B가 C보다 작다를 연립하시면 된다는 거죠.
A가 C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할 때는. 했다가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돼? 두 개만 이용하는 거지. 그냥 알겠니?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무슨 부등식? 요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루트 3보다 작다고 하고, 두 번째는 3루트 3이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작다. 이 두 부등식의 연립을 풀어야 됩니다. 자,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연립 방식과 다르게 뭐 식의 모양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뭐 각각의 범위,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두 해의 무슨 범위? 연립이면 공통범위. 연립이라는 게 공통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얘 문제 보여보자. 얘는 양변을 지수로 표현하면 얘 숫자지만 제가 얘는 밑이 3인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양쪽이 밑이 통일할 수 있다. 얘는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1제곱이면 3의 2분의 3제곱. 자, 거듭적으로 밑을 통일했는데 밑이 얼마짜리다? 3. 1보다 큰 수로 통일했으니 증가함수.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해도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양변의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은 3의 2분의 3제곱이 3분의 1에 3분의 1도 3을 고쳐도 되고 3분의 1로 고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는 3으로 고치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그럼 얘도 밑을 3으로 고정했으니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겠지. x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맞니? 얘는 두 개 무슨 범위다? 공통범위입니다. 얘는. 왜? 방금 우리 무슨 부등식을 푼 거야? 연립부등식을 푼 거거든. 그지? 연립부등식의 해는 각각의 해를 두 개의 연립을 그 부등식을 풀어서 두 개 무슨 범위? 무조건 공통범위. 공통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부등식이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할 때는 나눠서 풀고 할 때는 부등식끼리 공통범위인지 합범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합범인지 공통범위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동시에 일어나거나 동시에 만족해야 되면 공통범위고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면 합범입니다. 얘들아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되지? 각각 두 부등식으로 쪼개보면 각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 지수 부등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23번에 별표 10만 개. 자, 또 어떤 부등식이 있는지 봅시다. 23번 별표 10만 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게 오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이번에는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배웠죠? 안 들려? 그건 등식이고 등식 이 부등식이잖아. 절대부등식, 항부등식 아니라 그랬어. 절대부등식. 우리 절대부등식 배웠다고. 자, 그럼 결국 뭐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앞에 봐봐. 이 부등식의 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나오게 만들라는 거지. 그게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는 거. 개념 이해되니? 결국 얘도 이제 근을 구해봐야 된다는 거. 자, 얘는 딱 봐도 이 근을 어떻게 구해야 된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 t의 범위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왜? 해가 뭐니까? x는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t제곱이고 자, 그럼 분리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맞니? 이해되니? 이런 부등식인데 잘 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얘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x가 나와 있다니까 해가 뭐라고? 모든 실수였는데 우리 아까 했잖아. 원래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면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나온 이 t에 관한 부등식이나 방정식의 해 t의 모양은 뭐 해야 된다? 이 모양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그 말은 부등식이니까 근이 얘가 아니라 모양이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자 x가 모든 실수에서 t는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소리는 2x로 t로 치환한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t가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범위가 제한된 범위에서의 절대부등식이 돼요. 2차 절대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이러면 됐다고 우리 이렇게 돼.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 그 말은 뭐야? 이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럼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저 값이 0보다 크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그렇게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t에 관한 2차 함수라 보면 초기점 계수 1이니까 아래 볼록이지 그지? 그리고 여기까지 알 수 있으니까 대칭축도 알 수 있다. 얘 대칭축이 얼마니? 마이너스 2a분의 2 아니면 자 원의 제곱식 못 쳐도 되고 t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30 플러스 2k 마이너스 30 이게 없고 대칭축 t는 6의 축이 되죠. 그리고 아래로 아니 이해되니? 자 그리고 보죠. t가 6 그리고 6 아래로 얘를 기준으로 작업해야 되는 그래프가 어떻게? t가 0보다 큰 부분 6이 6이면 0이 여기 0이거든? 0보다 큰 부분에서 대칭축이 여기 있는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0보다 큰 부분에서 항상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은 이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x축 위쪽에만 그려야 된다는 소리지. 개념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된다?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아래 볼록인데 여기보다 크려면 결국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떠 있어야 된다.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되니?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0보다 큰 이 부분에서 어떻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긴다고 봐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해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x축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만나면 돼 안 돼? 만나는 점이 0이 되니까 0이 돼도 안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x축과 교점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실근이 없다. 무슨 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2차식이 허근을 가진 조건이 뭐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예를 들어 이 녀석이 판별식 짝수 공식 b' 제곱 b' 6의 36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아요. k가 18보다 작다. 크다. 어떻게 분자리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죠. 결국 t로 치환하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원래 부등식은 모든 x에 관해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었는데 치환해서 보고 나니까 치환한 범위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 0보다 큰 부분에서만 항상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죠. 이게 대칭축이 달라지면 또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판별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거죠. 이해되니?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 앞에 봐봐. 이게 어떻게 응용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얘는 지금 대칭축이 이제 요 2차항과 1차항의 개수를 모두 알면 상수한번 모르잖아 지금 그치? 2차항과 1차항의 개수를 알면 대칭축은 알 수 있거든. 꼭 시험에 X 잡히면. 그럼 이제 대칭축이 정해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함수를 그리는데 대칭축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지금 왼쪽에 여기 있으면서 아래 볼록이 0보다 큰 부분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면 굳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항상 0보다 크잖아. 맞니? 그럼 어디까지? 된다. 0,0은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 여기 들어가도 되거든.
얘는 뭘로 따지는 판별식 아니라고 봐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접해도 되고 그치? 이해되니? 그럼 판별식 0보다 작대 0일 때 0일 때 다 된다는 소리야. 그럼 판별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뭘로? 차이가 뭐다 바로 y절편.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 여기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긴다.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뭐로 따진다? y절편으로 따진다. y절편이 뭐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두 번도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되거든. 그럼 t가 0이라는 값에서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럼 0이라는 값에서는 는 0이든 된다고. 대신 0보다 작으면 안 되지. 만약에 여기 0이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얘보다 살짝만 커지면 0보다 작은 부분이 또 생기니까. 그럼 요번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요거 따지기가 좀 난해한데 이해돼?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으로 따지는 건 판별식으로만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대칭축이 구할 수 있는지, 대칭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만약에 여기도 K라는 문자가 있어버리면 대칭축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범위가.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떨어져. 선생님 이해되니? 이런 거지. 몇표 신방기 하셨나요? 정리합니다. 그건 뭐 사진 찍든 뭐라든 정리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죽도록 중요합니다. 분명히 원래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었는데 치환을 통해서 부등식을 바꿔봤더니 치환한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원래는 모든 실수였지만 그럼 그 바뀐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저기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절대 부등식은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배웠었다. 공통수학 상에서 수학 상. 그래서 1학기 때 우리 시험을 쳤습니다. 도현이 이해돼?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마지막 단원이네요. 마지막 문제. 또 문장은 문제입니다. 네. (24번을) 맞춰봅시다.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전자파의 세기가 75%씩 감소한다. 자, 필름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얼마나? 75%씩 감소한대. 감소하는 이런 필름이 있대. 그러면 처음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필름을 최소 몇 장은 통과시켜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한 장 통과시킬 때마다 75%씩 감소한다. 맞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어떨 때 전자파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의 1024분의 1 이하가 될 때. 그 말은 처음에 1024분의 1이라는 건 1024분의 1배만큼이 남아있을 때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주의해야 된다고. 주어진 조건은 1024분의 1배만큼 남아있을 때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해되니? 근데 주어진 조건을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75%씩 뭐한다? 감소했다 그랬지 75%가 남아있다는 소리가 아니거든. 남아있는 양으로 구해야 된다고. 주어진 구하라는 게 남아있는 부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해봐. 한 장 통과할 때마다 75%씩 감소한다는 소리는 몇 퍼센트가 남아있다는 소리니? 그렇지. 이 말은 25%씩이 남는다.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그 전 단계에 25%씩이 남는다고. 25%는 얼마? 4분의 1. 4분의 1만큼만 남는다는 거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그러면 n장을 통과하면 처음 세기에 얼마만큼만 남는다? 4분의 1의 n제곱만큼 남는다. 요거 이해되니? 끝났네. 처음. 그러면 자, n장 통과했을 때 얘만큼 남는다. 그럼 처음 세기에 얼마가 되도록 하나? 1024분의 1이 되도록 하니까 4분의 1의 n제곱이 얼마? 1024분의 1 이하.
2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얘보다 얘가 2하니. 얘들이 예. 얘를 뭐라고 그러죠? 자, 4분의 1은 2분의 1의 2제곱이니까 2n제곱이고 1024분의 1은 2분의 1의 10제곱입니다. 2의 거듭제곱은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외우라 그랬어. 1024는 딱 눈에 띄어야 된다고. 2의 10제곱이고요. 저 미식 통일했는데 미식 얼마? 1보다 작네요 이번에. 그럼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네. 그 말은 지수끼리 비교하면 2n과 10을 비교하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아, n은 얼마? 5보다 크다. 이 n이 장수잖아. 최소 몇 장은 통과해야 된다? 5장은 통과해야 된다. 5장이 최소 5장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해되니? 이런 방식.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방정식, 부등식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함수 단어는 전부 마무리했거든요. 자, 남은 단어는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럼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를 체크합니다. 86페이지까지 들어오십니다. 자, 개념 원리는 86페이지까지. 토요일이잖아. 그때 내가 이거 어떤 자,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잠깐만. 이건 방정식만 하자. 지수는. 근데 40페이지까지 했잖아. 42페이지까지만 들어오세요. RPM은 42페이지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남은 시간 문제 풉니다. 개념 원리부터 끝제 앞에서 밑에 확인 체크. 니네 숙제가 연습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밑에 확인 체크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지? 자, 빨리 풀어봐. 화장실 다니는 시간 다니고.